안녕하세요. 상군TV입니다. 일상생활의 사회생활의 기본이죠. 사칙연산. 일상생활을 하기 위해선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 정도는 기본적으로 할 수 있어야죠. 자, 그것을 엑셀을 통해서 한다고 하면 좀 더 쉽게 정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잠시 후에 시작하겠습니다. 상군TV는 엑셀, 파워포인트, 스마트폰, 일반 상식을 주요 아이템으로 하는 채널입니다. 사칙연산, 영어로는 arithmetic operations가 되겠고 한자어로는 사칙연산 이렇게 표현을 해줍니다. 자, 옛날 사람들은 가감승제라는 말을 썼죠. 더할까 뺄까 탈승 나눌제 해서 가감승제. 자, 이번 시간엔 연산자와 함수를 이용해서 사칙연산을 해볼 건데요.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 기호죠. 곱하기 기호 같은 경우는 에스터리스크 별표 그리고 나누기는 슬래시를 이용을 합니다. 이 함수 부분은 직접 함수를 적용했을 때 간략하게 설명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것들 중에서 우선순위는 곱하기 나누기가 우선순위입니다. 즉 더하기 빼기가 후순위라는 얘기예요. 자, 이 내용을 갖다가 바로 적용을 해보면 등호를 입력하고 1 더하기 1 곱하기 2를 해보도록 할게요. 자, 이 값은 3이라는 값을 가져오고요. 등호를 입력하고 가로 열고 1 더하기 1 가로 닫고 곱하기 2는 엔터. 자, 이렇게 4라는 값을 가져오죠. 이 연산자 우선순위에 의해서 이렇게 값을 가져옵니다. 자, 더하기 나누기를 해보도록 하죠. 함수를 전혀 모른다고 했을 때는 등호를 입력을 하고 셀을 참조해 준 다음에 더하기 기호로 해서 이렇게 더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엔터를 누르고 채우기를 해주면 되겠죠. 자, 평균은 어떻게 할까요? 등호를 입력을 하고 총점 나누기. 자, 지금 과목이 3과목이니까 3을 해주면 되겠죠. 자, 이렇게 해서 값을 구할 수가 있습니다. 좀 더 쉬운 방법은 자동합계를 이용하는 방법이죠. 자, 이렇게 범위를 지정해 준 다음에 홈 탭에 편집 그룹에 가보시면 자동합계 시그마 기호가 있죠. 자, 이 부분을 클릭. 자, 바로 총점이 구해지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고요. 자, 평균을 구하려면 평균을 구할 범위를 지정해 주신 다음에 자동합계 부분에서 드롭다운 버튼 클릭 그리고 평균을 클릭해 주시면 이렇게 해당 내용이 적용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평균을 또 구할 수가 있죠. 자, 다음은 더하기 곱하기를 해보도록 하죠. 판매 수량 곱하기 단가가 금액이 되겠죠. 등호를 입력을 하고 판매 수량 곱하기 단가를 이렇게 적용을 해주시면 값이 나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고요. 자, 부가세 10% 적용을 할 때는 등호를 입력하고 해당 금액 곱하기 0.1을 해주시면 이렇게 부가세가 적용이 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 두 개가 합쳐져야겠죠. 금액 플러스 부가세가 되면 이렇게 판매 금액이 최종적으로 산출이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요. 쭉 채우기를 하게 되면 간단하게 값을 구할 수가 있습니다. 더하기 나누기 더하기 곱하기. 자, 이렇게 적용을 해봤고요. 자, 함수 부분을 해볼게요. 지금 썸함수는 바로 자동합계로 적용을 했으니까 패스하고요. 임서브, 프로덕트, 쿼션트, 임디브를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썸 같은 경우에는 범위와 콤마 다 지정이 가능하고요. 임서브 같은 경우는 범위 지정은 안 되고 콤마만 사용이 가능합니다. 프로덕트는 범위 콤마 다 사용 가능하고요. 쿼션트 범위 지정 안 되고 콤마만 사용됩니다. 임디브도 마찬가지입니다. 임디브는 i넘버와 플러스 디비전의 합성어죠. 자, 그렇다면 임서브는 i넘버와 subtraction의 합성어입니다. 피감수와 감수를 이용을 하죠. 피감수라는 거는 뺄셈에 있어서 다른 수 또는 양이 빠져나가는 수를 말하고요. 감수는 뺄셈에 있어서 뺄 수를 말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게 있어요. 자, 임서브 함수 같은 경우는 두 복수수 차를 계산하기 위한 함수이며 결과값이 문자로 나온다. 자, 결과값이 문자 데이터이기 때문에 숫자 서식을 적용할 수가 없습니다. 자, 그래서 임서브 함수를 사람들이 잘 모르는 거죠. 자, 임서브 함수를 바로 적용을 해볼게요. 자, 임서브 함수를 적용을 해서 피감수 생산 수량이 되겠고, 자, 콤마를 해준 다음에 재고 수량을 해주면 판매량이 되겠죠. 자, 가로를 닫아 주셔도 되고 아니면 이 상태에서 그냥 엔터를 눌러 주셔도 됩니다. 자, 쭉쭉 채우기를 해보세요. 자, 우리는 기본적으로 문자는 왼쪽에 정렬이 되고 숫자는 오른쪽에 정렬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자, 지금 왼쪽에 정렬이 되어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문자 데이터입니다. 그래서 표시 형식에서 가보시면 이게 심표를 한번 클릭해 볼게요. 어떻게 나오는지. 자,
오른쪽으로 배치가 되지 않습니다. 쉼표를 누른다 한들. 자, 이렇게 결과값이 문자로 나온다. 임디브도 마찬가지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자, 곱하기는 프로덕트인데요. 자, 프로덕트 같은 경우는 범위 콤마 다 이용을 하죠. 인수들의 곱을 구하는 함수. 등호를 입력을 하고 프로덕트 PRO 프로덕트를 불러옵니다. 자, 그런 다음에 이렇게 범위 지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단일 함수일 때는 바로 엔터를 쳐주셔도 돼요. 자, 이렇게 해서 값을 구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콤마를 이용해서도 값을 구할 수가 있죠. 자, 다음은 쿼션트, 피제수, 제수. 자, 피제수, 제수가 어렵게 느껴질 수 있는데 피제수는 나뉘는 수, 그리고 제수는 나누는 수를 의미합니다. 자, 쿼션트 같은 경우는 나눗셈의 몫의 정수 부분을 반환하는 함수다. 자, 그러면 임디브와 쿼션트가 어떤 차이가 있는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0을 3으로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쿼션트 함수로 한번 나눠보도록 하죠. 자, 쿼션트 세 번째 나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고요. 자, 쿼션트 먼저 비제수가 되겠고 곱말을 한 다음에 제수 입력해주고 단일 함수이기 때문에 바로 엔터. 자, 3이라는 값을 가져왔죠. 자, 그러면 임디브 함수는 어떤 값을 가져오는지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임디브 함수, 피제수, 그 다음에 제수, 엔터. 자, 이렇게 값을 가져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고요. 자, 이 열을 늘려보시면 어떻습니까? 지금 왼쪽에 정렬이 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어요. 즉, 문자 값으로 해서 해당 내용을 가져온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렇다고 하면 이 값을 한번 구해보도록 하죠. 개당 가격을 구할 거예요. 금액의 합계는 이렇고요. 수량은 이렇습니다. 자, 그러면 금액의 합계 나누기 수량을 하면 되겠죠. 자, 쿼션트 함수로 해서 바로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등호를 입력하고 쿼션트 함수를 이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쿼션트가 세 번째 있고요. 자, 이 부분이죠. 금액의 합계가 P제수가 되겠고 여기 수량이 제수가 되겠죠. 엔터. 자, 이렇게 해서 개당 가격을 구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상군TV였습니다. 감사합니다.